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매보시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또 ETF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더 관련된 ETF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Y이더, E이더, 이더 U, 이더 T가 있는데요. 네, 개별적으로 이제 ETF를 쓰실 때도 전략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어떻게 창출해 나가면서 적립식으로 계속 살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이라는 건 예전 삼국지에서도 여러 가지 변법이 있고 그 전략이 맞아 떨어졌을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명장들을 보았을 때도 승률이 100%인 사람이 없잖아요. 제갈량이나 뭐 봉추를 본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승률의 퍼센티지를 조금씩 더 올려가는데 전략이 아예 없이 한다라는 건 데이터가 쌓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전략 기반을 하나라도 안 되더라도 내 나름대로에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현금 부분도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지난 8년 동안 추이를 보게 되면 현금 흐름이 안 좋았던 사람이 탈출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거의 중도 포기하고 나가셨던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여기에서 인컴용으로 갈 거냐 아니면 2배 레버리지로 해서 양도세 부분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패턴도 있는데 이건 선택 바의 선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라운드 힐에서 나오는 연간 배당률이 82%가 있는데요. 왜 이걸 가지고 왔냐? 기존의 스테이킹을 통해 가지고 가져갔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별로 수익성이 별로 나와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성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뭐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채권 대비에 따른 수익성도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대체제로 이걸 좀 써라. 근데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와이더를 좀 보게 되면 어떨까요? 이제 머뭇거리는 이유가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올라가는 때는 오히려 좀 적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구심이 많이 되는데, 굳이 꼭 크립토 안에서 있는 스테이킹 구조나 이자 수입을 가져가는 건 좀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꺾일 때 그 업종에서 배당을 받아봐야 의미가 없고요. 거기에서 개수 늘리게 하는 거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현금 흐름에 있는 창출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를 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서로 섹터가 겹치지 않는 걸로 인컴을 만들어 가지고 재투자하는 형태로 좀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배당 인컴형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라운드 힐, 일드맥스에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TY, 그러니까 MSTR에 있는 거를 인컴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 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드맥스에 있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수익성이 좋은 애들도 있는데, 일드맥스를 쓰실 때는 장이 좋을 때만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적당하게 양도세 부분을 좀 더 내려놓고 하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 이상은 좀 무리가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제 저런 라운드 힐에 있는 커버드콜 상품 형태를 쓰셔서 손익통산을 좀 해 나가면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뭐 레버리지 ETF를 해서 수익성이 많이 컸으면 이 부분에 따른 세금의 커트라인을 잘 끊어내 가지고 맞춰서 맞춤형으로 만약에 커버를 치려고 한다고 하면 동시에 두 개를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적당한 예시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더 레버리지 ETF를 하나를 깔고 일드맥스나 이런 걸 해서 손익통산을 좀 해가면서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 가면서 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냥 레버리지 ETF나 또는 개별기업, 뭐 SBT나 또는 예를 들어서 비트마인이나 이더리움에 이제 최적화된 이런 애들, 그러니까 기존의 레버리지 ETF 대비보다 뭐 3배에서 4배 정도 더 레버리지를 개별 기업들이 알아서 써줘서 그 비중을 더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이제 구상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략도 나쁘지는 않는데 이제 위험도를 얼마만큼 내가 잘 관리를 하고 잘 대응을 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사항인데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패턴으로 좋은 거는 개별 기업보다는 그냥 레버리지 ETF를 잘 써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려가는 게 한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수익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보십시오. 22달러가 지금 111달러가 됐으니까 대충 5배 정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 계산 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더리움의 현물을 보게 되면 올라가봐야 150%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럼 5배 차이에서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꽤 많이가 차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적립이 한 번이라도 이게 진짜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가끔 자주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야기가 인간이 실행 능력이 좀 딸려요. 잘 못 지킨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잘 안 지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뭐 매번 헬스장 가야 된다라고 마음만 하지만 제끼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예요. 그럴듯하게 이제 몇 개월 정도는 적립을 좀 합니다. 갑자기 이제 변수가 생기고 무슨 상조회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이것저것 막 터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뒤로 미루게 되는 최하 순위가 투자 부분에 있는 자금부터 먼저 만지작거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유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여유가 원래 타이트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게 후순위가 돼서 좀 뒤로 미뤄지는 경향성을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는 마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이 기본 이론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커버드 코드는 무조건 다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대부분 QILD나 이제 QILD 뭐 글로벌 X에서 나왔던 거 미래에셋이 인수를 했던 거죠.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내려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거의 반타작 QI LG가 딱 50% 쓰는데 50% 쓰니까 대부분 횡보하거나 그 다음에 70% 정도 넘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GPIQ나 그 다음에 JPQ를 보게 되면은 우상향이 조금이라도 보여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잘 섞어가지고 하게 되면 나쁠 건 없다. 여기에서 인컴을 오히려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수익률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잘 맞춰보시면 나쁠 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배당 부분을 만들어서 인컴을 가져가고 얼마나 재투자 비중도 높여갈 거냐도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셔서 가져가셔도 좋다. 그래서 Y이더를 보게 되면 연간 배당률이 82% 주고요. 그 다음에 이더유 부분은 매우 없거나 적죠. 그리고 수수료 대비에서도 가장 유리한 수수료 대비가 요즘은 이더유가 좀 올라갔고 이더티가 좀 더 싸졌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대부분 채권 구성 비중이 워낙 높거나 수합 비중도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 대비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이더 부분이 좋았을 때 있는 추이에서 대부분 따라가거나 추정하거나 이런 패턴이 많이 보여졌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잘 짜야 좋다,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가장 기본의 기본이라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이더가 우상향을 한다라는 믿음이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비트코인만큼 말이죠. 이더를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고 하면 애초부터 이 전략은 실패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를 믿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전략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인컴을 어떻게 해서든 10만원, 20만원이라도 계속 만들어 가서 가져가는 형태가 제일 좋다. 그리고 한 섹터 부분에 같은 바구니로 담는 건 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현금 흐름을 특히나 만드는 부분을 다른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게 좋은 이유가 같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물을 탈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전략 부분이 워낙 이제 초장기로 가야 되는 전략이다 보니까 당장에 있는 수익에 목말라 하지 마셔라. 나는 앞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가 보고 싶다고 하면 웬만하면 그 정도에 있는 인내와 끈기도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최종 전략이 완성이 되는 형태로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